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어류종합과 조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한 번 더 뵐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보시는 것과 같은 논문이고, 올해 제이미아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 제이미아는 어류종합 쪽에서 굉장히 유서 깊고 좋은 저널이지만, 요즘 임팩트 팩터를 방어를 조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분들은 보시는 분들과 같고, 제가 일저자분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감혜진 선생님은 현재 H생명에 계시고 원래 에비드넷에 재직을 하셨는데 그때 아마 작성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은 뭐 논문이 굉장히 길지만 그냥 딥러닝 기반의 매핑 시스템인 텍스트 베이스드 오브 날리지 인터그레이션이라는 토끼라는 거를 개발했고 거기에 대한 성능 검증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와 관련된 주제 연구 현황 및 환경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CM에서 말하는 표준화는 단순히 데이터 구조를 표준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료 용어 시스템까지 아울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CDM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데이터를 변환하여 구축할 때 이런 DB 구축하는 것보다 이런 기관 간의 상이한 의료 용어를 매핑하는 것이 좀 더 노동 지각적이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KCD7을 슬로메드시티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만 쓰는 EDI 코드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Rx놈으로 뭐 변환하는 것 같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디세이의 마타이 슈미에 선생님께서는 우사기라는 툴을 개발을 하셨고 우사기는 일본어로 토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개발한 것이랑 똑같은 토끼인데 우사기는 오픈소스이고 여기 오토매틱하게 보캐블러리를 매핑해 준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내가 그 매핑할 프로그램을 좀 넣어야 되는 세미 오토매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사기는 실제로 그 매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서 잘 쓰고 있고 굉장히 작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 IDF라는 그 방법을 쓰고 있고 TF IDF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용어를 추천하기 위해서 용어 간의 혹은 그런 문장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그것들을 이제 순위별로 나타내고 내가 클릭을 해서 매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말한 TF IDF는 TF와 IDF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TF는 그 해당 그 텀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고 IDF는 전체 문서에서 그 텀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역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나 더 같이 이제 불필요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그것들을 단순히 그냥 이 워드의 그 빈도를 기반으로 해버리면은 그게 좀 어나 더 같이 불용어들 가지고 좀 헷갈려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TF, IDF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용어 간의 유사도를 이제 벡터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유사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웹핑을 하고 계신 분들의 화면을 제가 찍어서 가져왔고 보시면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소스들을 이제 타겟 그 오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셉들로 매핑하는 장면이고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쭈르륵 보면은 이게 아래 스코어를 보시면 이게 좀 적합한 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솔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좀 쉬운 것들은 어프로드 해가지고 이미 좀 하셨고 좀 어려워 하시는 것들은 아직 이게 매핑을 못 하셨던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물론 TF, IDF도 실제로 잘 작동하고 뭐 계산하기도 쉽고 해석하기도 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텍스처럴 인포메이션에서 좀 유즈풀한 것들인 코어커런스 스태티스틱스 그리고 영어 그 워드가 어디에 있는지 포지션 그리고 그 시메틱스들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보고자 이 연구에서는 활용했고 결국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런 딥러닝 기반의 자연 처리를 사용해서 자동화된 이런 개념 매핑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딥 NLP를 통해서 단순히 워드가 매칭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서 네, 이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데이터 컬렉션 앤 프리 프로세싱 보시는 것과 같고 리얼월드에서 이제 매핑된 약 8만 3천 개의 텀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텀들은 이제 물론 우리 CDM에서 들어가는 도메인들이 뭐 컨디션도 있고 드럭도 있고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는 컨디션만 사용했습니다. 아마 드럭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이 자료들은 5개의 상급 종합병원의 그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만든 자료이고
예를 들어서 자료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데이터를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매핑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KCD, 그러니까 ICD에서 사용한 KCD를 이제 스노메드 시티로 이렇게 매핑해주는 작업들이 아마 들어갔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 그러니까 스파트 피버 듀트 리케치 같은 것들을 이제 럭키 마운테인 스파트 피버 이런 식으로 매핑하는 작업을 실시했을 거고 이 작업들은 이제 이전에 비포에는 스노메드 시티로 이렇게 약 83,000개고 67,000개, 86,000개들이 이렇게 옆으로 쭉쭉쭉 관련이 매핑이 저어지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완전히 1대1로 매핑이 안 되는 것들은 약간 하나의 개념이 다른 용어로 가다 보면 좀 두 개로 매핑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1대1 매핑이 되었고 이게 논문 보면서 조금 쓰리는 이건 온콜로지 관련된 용어집인데 어떻게 이게 매핑이 되나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셋들을 이렇게 두 개 데이터셋으로 보캐블러리들을 두 개 데이터셋으로 만들었고 먼저 소스셋은 스페이스 S에서 T와 D로 구분을 했고 T는 그 코드를 의미하고 거기에 맞는 설명이 들어가 있는 D로 들어가 있고 타겟셋에서는 스페이스 T에서 똑같이 T랑 D로 들어가 있고 똑같이 T랑 D랑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스페이스에 대한 텀만 다르고 똑같이 여기서의 T는 소스 코드를 의미하고 D는 디스크립션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 제일 거의 그냥 알파이자 오메가인 슬라이드고 보시면은 우리가 뭔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할 때 진짜 정답만 있으면 이거 우리가 러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네거티브인 샘플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전략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는 진짜 그냥 랜덤 샘플링 해가지고 그냥 컨셉에 아무거나 하나 찍어가지고 네거티브 샘플을 만든 경우가 있었고 다음은 false positive sampling scheme이라고 해서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들을 활용해서 시뮬러리티 스코어를 구한 후에 탑 100개, 상위 100개의 타겟 네임이 포함되는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네거티브 샘플들을 가져왔고 마지막으로 하이어라키컬 샘플 스킴이라고 해서 우리 스노우드 시티는 질병들에 대해서 상위나 혹은 하위 관계 계층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의 상위 혹은 하위 계층들을 수집해가지고 네거티브 샘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그 데이터셋들을 7대 1대 2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구분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했고 딥러닝 아키텍처는 보시는 것과 같고 이렇게 소스 코드 디스크립션, 스파트 피버 듀트 리케치 같은 게 있고 여기에는 컨셉 네임, 락키 마운틴, 스파트 피버 이런 것들을 이제 패스트 텍스트로 라는 것을 워드 임베딩 활용해서 사용했고 뭐 워드 투 백이나 굉장히 다른 임베딩 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냥 이게 제일 빨라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워드 임베딩 된 걸 가지고 센텐스 임베딩을 실시했고 프리트레인드 센텐스 인코더를 활용했고 RNA 모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에 대해서 U 벡터로 그리고 컨셉 네임에 대해서 V 벡터로 만든 다음에 U랑 V 그리고 U와 V 사이에 앱솔루트 엘리먼트 와이즈 디퍼런스를 하나 구성을 하고 두 개 프로덕트를 구성해서 총 4개 4디멘전을 활용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후에 probability of a correct match 즉 시밀러리티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 대해서 평가 방안은 보시는 것과 같고 상위 뭐 1개, 50개, 100개에 대한 어큐러시 매트릭을 썼고 거기는 프리시즌, 이퀄, 레퍼런스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것과 같고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우사기를 썼던 것 이제 그냥 그 정답과 네거티브 샘플이 하나인 거 50개, 100개, 150개, 200개, 250개 그리고 두 번째 봤던 스킴이 펄스 파지티브를 넣은 거 그리고 마지막 스킴 넣었던 하이어라키 스킴 넣었던 거 그리고 이 아래로는 상위 1개, 50개 이 안에 얼마나 우리 정답이 포함되냐 그리고 프리시즌 리콜들이 쭉쭉쭉 들어와 있고 보시면은 대략 여기 50개 이후서부터는 딥러닝 모델들이 대부분 더 좋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겨 3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순히 랜덤 샘플을 썼던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펄스 파지티브 샘플링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랜덤이랑 하이어라키컬 한 샘플을 매칭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펄스 파지티브 두 번째 봤던 전략이 그냥 상위 100개 안에 정답이 나와버리면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하는 3배, 6배, 9배, 12배, 15배는 얼만큼 하이어라키컬에서 뽑았던 네거티브 샘플들이 들어왔는지를 구분해 주는 거고 이게 제가 논문을 봤을 때 사실 이게 무슨 차인지를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아마 우사기랑 이 딥러닝 모델에 대한 차이였던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3배에서 15배로 갈수록 더 딥러닝 모델이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토끼에서 맞춘 거랑 우사기에서 맞춘 게 어떤 차이가 있었냐인데
보시면은 토끼는 이런 문제를 잘 풉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스테오칸드로시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사기는 워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스테오칸드로시스 들어있는 것만 쫙 찾았는데 이거 다 틀려버렸고 토끼는 이게 오스테오칸드로시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스오더 럼바 스파인 이런 걸 잘 맞추는 이런 거를 잘 맞추는 그러니까 워드에 집착하지 않고 그런 문장들의 의미를 잘 맞추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입니다. 그래서 주요 실험 결과 표 2에서 봤던 것처럼 토끼가 어느 정도 네거티브 샘플들이 많이 포함되면 우사기를 능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연구 결과 해석은 이제 네거티브 샘플들이 적을수록 모델이 컨셉과는 잘못된 그런 매칭을 리젝할 만한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보였었던 것 같고 이런 직관적인 사실은 이제 펄스 파지티브를 넣거나 아니면 하이어라키컬에서 좀 더 네거티브 샘플들을 뽑았을 때 더 증가하는 걸 봐서는 이런 근거들이 좀 더 뒷받침되는 것 같고 주로 50배 이상이었을 때 우사기보다 토끼가 성능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의의는 우사기 본 연구에 그러니까 매칭 정확도가 후보자 개수에 따라서 좀 더 막 단조롭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다만 탑1 자체는 우사기가 조금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뭐 딥러닝 쪽에서는 다 좋진 않았었고 실제로 이렇게 자동화 매칭되는 기능들이 상위 100개 안에 뭔가 좀 더 들어오는 게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좋았었던 게 본 연구의 의의고 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델은 뭔가 단어가 거의 없거나 그 겹치는 그 용어들이 잘 없을 때 좀 더 잘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었고 표상과 같이 이게 지금 토끼가 좀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좀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논의사항으로는 이게 어쨌든 만약에 우리 용어들이 한글로 돼 있을 때는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얼마나 번역을 더 잘하냐가 조금 더 추가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조금 길게 했는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이나 코멘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